물론 뭐 게임 좋아하면 특이한 건 아니죠. 아니요 다 해보신다고 들어가지고 네, 안녕하세요. 제이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히타입니다. 바울투자증권에서 게임 섹터를 맡고 계시는 김하정 위원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바울투자증권 김하정입니다. 게임 섹터가 사실 작년 하반기부터 되게 큰 성장 동력, P2E라든지 뭐 블록체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이제 접목이 되면서 엄청난 퍼포먼스로 이제 주가가 올랐었는데 연초부터 지금까지는 사실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원님이 보시는 그 어떤 배경이라든가 우리는 이걸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사실 그 배경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그 산업 전체가 성장 가도를 다녀오다가 새로운 정상 동력을 찾은 것들이 아니라 게임 산업이 성장 산업이라고 불리고 있긴 하지만 사실은 마켓 성장률이 10%를 넘었던 적이 별로 없습니다. 이번에 팬데믹이 조금 이례적으로 성장률이 높게 나왔고 이전에는 모바일이 조금 열리던 시절인 13년도하고 16년도 이때만 10%가 넘게 나왔고 사실 그 외의 시기로 본다면은 19년도 이제 팬데믹 직전까지 가면은 성장률이 거의 이제 로우 싱글 디지까지 내려오게 되면서 성장 산업답지 못한 모습을 보였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팬데믹이 조금 끝나던 때가 오니까 산업 전체의 성장률이 낮아지는 것들이 개별 게임들의 좀 히트 레이티오 그러니까 잘 될 것 같았던 게임들이 좀 잘 안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다 보니까 게임사들이 돌파구를 찾으려고 했던 것들이고 그래서 사실 그런 신사업들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게임사들의 면면을 보면은 네. 가장 열심히 안 하는 회사가 사실 NC소프트인데 네. 기존에 잘하던 회사일수록 그런 거에 대한 니즈가 조금 덜한 상황이라고 그렇겠죠. 보여서 사실은 그게 게임 산업이 구조적으로 달라지는 거라기보다는 다들 살 길을 찾아가고 있는 그런 느낌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 중에 당연히 모두가 성공할 수는 없는 것이고 도전은 모두 다 아름답지만 도전 중에 모두가 성공할 수는 없다시피 좀 실패하는 회사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몇몇 실패하는 부분들이 나타나면서 기대감이 꺼지는 것들이 주가 하락으로 나타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좀 안 좋아가지고 네. 1분기에 더 그런 것 같은데 또 그 와중에 또 NC소프트 이런 데는 또 되게 또 실적이 좋았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건 좀 어떻게 보세요? 기존의 강자들과 좀 네. 신사업을 하는 애들이 되게 좀 극명하게 나눠졌는데 네, 다들 신작이 안 좋았기 때문에 모두가 신작에 조금 볼 필요가 없었던 것은 맞지만 그럼에도 조금 몇몇 기업들 특히 적자근한 기업이 제 커버리지 중에도 3개가 있었는데 네네. 적자근한 기업들의 공통점은 블록체인을 되게 열심히 했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도전 정신 되게 좋긴 하지만 블록체인이 어쨌든 거나 단기적으로 이익이 많이 찍히는 건 없었던 반면에 비용단에서 인건비 당연히 늘어났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P2E 게임을 서비스하다 보면은 P2E 게임의 가장 큰 특징이 돈을 벌려고 하는 유저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유저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다라는 건데 유저가 늘어나다 보니까 서버 비용 그러니까 서버 비용이라는 게 사람들이 그 안에서 뭐 트래픽 같은 걸 내면은 그거 계산하는 데다 비용이 들어가게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이 비용으로 추가로 나가게 되면서 비용단은 확실히 찍히는데 매출은 확실히 찍히는 게 없다 보니까 다들 여기에서 좀 실적이 안 좋아지는 부분이 있었고 그럼 NC와 크래프톤은 새로운 전략을 짜서 잘 나왔냐라고 한다면은 사실 블록체인을 열심히 안 했기 때문에 네. 그냥 신작 안 하는 거 기존작들의 역량을 집중하면서 실적이 잘 나왔던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보면 네. 그거를 안 한다고 해서 작년 하반기에는 네. 엄청 얘네가 디스카운트를 받았는데 그쵸. 네. 지금은 그걸 또 안 한다고 해서 또 주가가 상대적으로 되게 탄탄하고 네. 제일 강력했던 위메이드 이런 거는 코인 매도 네. 논란 이런 거 때문에 또 주가가 지금 한 3분의 1 토막 났나요? 4분의 1 토막? 뭐 이렇게 났는데 그 위믹스나 이런 증권화 논란 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아직 위메이드를 보는 시각이 기존의 이제 회계 법인들도 계속 달라지고 있고 네네. 저도 지속적으로 시각을 조금 항상 재고려를 하고 있는 것들이 일단은 그 논란 자체는 위믹스를 증권으로 봐야 한다라는 거는 다르게 이야기하면은 증권에 해당하는 정도의 규제를 적용을 해달라라는 건데 그럼 이거는 성장 산업을 막아달라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사실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고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지금 위메이드가 위믹스 산업을 그 사업을 함에 있어서 자금을 두 쪽에 조금 조달을 받고 있는데 하나는 주주들로부터 이제 네. 자금을 조달을 받고 있는 거고 하나는 이제 위믹스 암호화폐는 주주 대신 홀더라는 말을 쓰니까 네네. 그 홀더들로부터 자금을 조달을 받고 있는 건데 두 쪽으로 자금을 조달을 받는데 환원은 한쪽에만 해주는 게 아닌가라는 논란이 생기는 겁니다. 네. 제가 생각하는 위믹스 유동화 논란의 본질은 얘네들이 이제 홀더를 통해서 이제 자금 조달을 받았는데 그 홀더 자금을 매출로 넣으면 이익을 찍히면 그게 주주이익이 되는 거다 그쵸. 보니까 네. 홀더를 통해서 받아서 주주이익으로 하는 거는 그건 옳지 않지 않냐라는 논란 때문에 그렇게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이건 위메이드 절대 탓할 수는 없는 게 그렇게 환원하라고 아무도 이야기 안 했으니까 그냥 자기들이 자금을 가져온 거를 이용하고 싶은 대로 성장하는 쪽에 좀 활용을 하고 싶었던 건데 그런 것들이 논란으로 불러일으키다 보니 위메이드 입장에서 충분히 당황스러울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증권화 논란도 거기에 연장선상이긴 한데 기본적인 뷰포인트는 증권화가 돼야 한다라는 이제 금융의 신고가 들어간 상태이긴
하긴 하지만 네. 실제로 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미국에서 암호화폐 관련 법안이 나오고 있는 것도 증권이 아닌 성격으로 보는 식으로 나아가고 있고 위믹스 자체도 수익이 나오는 그러니까 배당을 받는 게 아닌 거다 보니까 수익 증권하고 똑같이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생각을 네. 하고 있어서 정확히 증권화 쪽으로 가진 않겠지만 어쨌든 간에 홀더들을 통해 받은 자금을 주주들에게 쓰는 것 자체는 지속적으로 논쟁거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논란이 있었고 위메이드를 보는 관점을 그거랑 좀 연관지어 네. 생각을 해본다면은 사실 지금 위메이드가 숫자가 회계적으로 찍히는 거에서는 위메이드가 되게 억울할 만한 것들이 위메이드가 버는 사업이 게임 사업이 하나가 있고 요거는 이제 모두랑 똑같은 산업이니까 알기 쉬운 건데 위믹스 플랫폼 매출 같은 경우에는 이게 현금을 버는 게 아니라 암호화폐 그냥 위믹스를 벌어들이게 되는 건데 그럼 이거를 현금이랑 동일한 정도로 봐줄지에 대한 논란이 있어서 회계 기준 논란도 계속 있는 네. 것이고 그런 건데 요거까지 사업 가치를 인정을 해준다면은 좀 다른 생각을 좀 해보고 있는 것들이 기존에는 위믹스 플랫폼 매출 숫자 찍히는 게 없으니까 그거를 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조금 좀 애매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다르게 생각을 해본다면은 만약에 홀더에 대한 것도 이제 자금을 조달해서 증권이랑 비슷하다라고 생각한다면은 그것까지 인정을 해줘서 위믹스 플랫폼에 대한 매출을 현금하고 동일하게 인정을 해준다면은 사실 기업 가치가 지금 제가 산정한 거랑 조금 다르게 산정이 나옵니다. 네. 약간 자산주처럼 네.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럼 거기에서 네, 이제 그렇죠. 네, 채권에서 자금을 조달을 받았으면은 이제 채권자에 대한 가치를 따로 빼주는 것처럼 홀더에 대한 가치를 따로 빼주면은 그 기업가치 산정한 거에다가 위믹스 시가총액이 한 5천억 원 되니까 그거를 빼고 하면은 그게 위메이드의 주주 가치가 네네.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보면 기존하고 좀 다른 생각이 가능해집니다. 네. 아직은 뭐 리포트 보니까 반영은 안 하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자료를 쭉 보니까 하반기 얘기를 좀 해주셨어요. 결국엔 네. 제일 중요한 게 신작이다. 신작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많은 게임 회사들이 있는데 신작에 대한 라인업이나 뭐 네. 기대치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굉장히 게임을 네. 다 해보시는 네. 아주 특이한 물론 뭐 게임 좋아하면 특이한 건 아니죠. 아니요 다 해보신다고 들어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신작을 보는 뷰 자체가 네. 이제 더 뛰어나실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네. 그래서 고견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사실 신작 같은 경우에는 두 종류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모바일 게임을 한 4개를 말씀을 드리고 있고 PC 콘솔 게임을 한 4개 정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네. 모바일 게임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출시 일자 가깝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일단은 사실 시장 분위기 자체가 좀 확실한 실적을 보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출시 일자 가까운 것들이 가장 큰 트리거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놓고 본다면 이제 6월 20일에 카카오 게임즈에서 우마무스메라고 하는 게임이 나올 거고 6월 23일에 가면은 위메이드한테서 미르엠이라고 하는 게임이 네. 나올 거고 그다음에 7월달로 넘어가게 되면은 넷마블에서 세븐나이츠 레볼루션이라고 하는 게임이 나올 거고 컴투스에서 서문어저 크로니클이라고 하는 게임도 7월에 나오게 될 텐데 이 게임들의 4개의 공통점이 전부 다 모바일 게임이면서 네. 국내를 타겟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사실 기존에 타겟하고 있던 시장하고 크게 달라진 거는 없는 건데 일단은 이 게임들 중에서는 우마무스메를 가장 강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런 이유는 국내 모바일 시장은 모두가 잘 아는 부분이다 보니까 경쟁 압력을 좀 고려를 해야 되는데 단적으로 이 게임들이 사측이 이야기하는 것만큼 성공 수준이 나오려면은 구글 플레이 매출 순위 기준으로 5등 안에를 들어줘야 되는데 네. 이 5등 안에 들어가 있는 게임이 너무나도 강력한 게임들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리포트 나왔던 때랑 순위가 조금 바뀌었는데 1등은 리니지 M이고 2등은 리니지 W, 3등은 리니지 2M, 4등이 이제 오딘 그리고 네. 이제 5등이 던전 앤 파이트 모바일인데 리니지하고 던파는 강력한 기존 PC에서 네. IP를 가지고 온 게임들이고 오딘은 1년 가까이 매출을 유지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 이 게임들이 흔들릴 거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것들이 조금 공격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현실적이지 않다는 네, 얘기죠. 네, 그래서 이런 것보다는 게임들 전부 장르가 MMORPG다 보니까 물론 이제 던파는 MORPG로 분류가 되긴 하지만 네네. 이건 던파를 해보신 분들이랑 다 느끼실 텐데 던파는 실질적으로 플레이하는 양상은 MMORPG랑 똑같아서 그냥 같이 분류를 해준다면은 MMORPG로 출시를 하는 것들은 강하게 추정을 한다면 위험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네네. 있어서 우마무스메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게임은 사실 되게 독특한 게임인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일본의 서브컬처 그러니까 오타쿠 문화에서 가져온 게임이라고 봐주시면 되고 그러다 보니까 MMORPG를 하는 유저랑 타겟 유저가 다릅니다. 완전 다르다. 많이 다르네요. 네, 그래서 성공 가능성을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우마무스메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뭐 어떤 류예요, 이거는? 사실 이거는 그러니까 기존에 없던 장르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경막 게임입니다. 경마요? 경막 게임이라고 하면 사실 스포츠가 게임화가 됐던 것처럼 돈 걸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 말에 대한 상태를 네네네. 보면서 전략적으로 생각을 해서 이 말은 이 후반부에 스포트를 내는 말이다 혹은 전반기에 스포트를 내는 거다 이런 것들 생각을 해가면서 전략을 짜서 경마에서 1등을 하는 이런 류의 게임인데 이것만 본다면 단순하지만 이 게임은 약간 일본 게임이다 보니까 한 발 더 나아가서 말이 뛰는 게 아니라
뜨니까 미소녀 캐릭터가 뜹니다. 네네. 그럼 1등을 하면 뭐가 좋냐고 한다면은 일본식 미소녀 아이돌들 있잖아요. 네네. 아이돌 공연 같은 걸 합니다. 아이돌 공연을 다 같이 하는데 1등을 하면 거기 센터에 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약간 최애 아이돌을 키우는 느낌으로 내 최애가 센터에 섰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려면 경마 1등을 해야 되니까 난이도가 있는 것들이 있어서 네네. 그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이제 게임에 몰입을 하게 되는 그런 해보시니까 이게 좀 특이하더라, 해볼만 하더라 이런 느낌이 있으신 거죠? 굉장히 특이한 거에 더해서 이게 일본에서 초기에 나왔을 때 한 6개월간 매출 1등을 지속적으로 찍었었고 지금도 탑3를 조금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일본에서 매출 순위 1위부터 100위까지 놓고 보면은 미소녀 게임이 한 30개 넘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제치고 1등을 했던 게임이란 점에서 압도적이구나. 하츠 표현으로는 네. 서브컬처, 그러니까 오타쿠 수요를 전부 흡수해 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제 서브컬처 게임, 오타쿠 게임 중에 물론 중국이 만든 거긴 하지만 우리나라에 서비스도 되었던 원신이라고 하는 게임이 있는데 그 게임이 피크를 찍었던 작년 10월 달에 일매출 기준으로 한 15억 원 정도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마켓에 들어와도 구글 플레이 3등 이내를 찍어주는 기준인데 그걸 다 흡수해 올 수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다 보니까 저도 4칠 기대하는 거랑 똑같이 3등 이내로 들어서 지금 매출 순위 상위에 있는 게임을 다 약간 좀 오래된 그러니까 그쵸. 네, 눈에 익은 네네. 게임이다 보니까 요 게임 순위에 조금 파란을 불러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좋게 보고 있습니다. 주가는 보니까 바닥에서 좀 반등은 했는데 네. 전체적으로는 기대감을 크게 반영은 안 한 것 같아요. 그냥 기술적으로 보면 다 왔다라고 보여지는데 단기로는 네. 이런 내용들을 기관 매니저들이나 네. 이런 사람들이 잘 인지를 못하고 있나요, 이걸? 이 게임에 대해서는 이제 사실 이게 사방에 마케팅을 하고 있는 게임인데 저도 오늘 요 택시 타고 오다가 택시 뒷화면에 이렇게 우마무스메 걸려있는 택시를 타고 왔는데 네. 사실은 모른다라기보다는 믿지 못하시는 느낌인 건데 왜 그러냐면은 이 게임이 너무 마니악한 게임이 아니냐라는 겁니다. 일단 경마라고 하는 것도 우리나라에 섰다가 좀 대중적인 도박이듯이 일본도 경마가 우리나라에 비하면 좀 대중적인 도박인데 그런 경마를 도입한 데에다가 일본은 미소녀가 대세 장르인데 우리나라는 매출 순위 상위에 그런 게 안 보이니까 우리나라에서 되겠냐라는 의문을 갖고 그렇죠. 계신 거고 네. 사실 기존에는 좋게 보는 분들이 논 거가 일본에 잘 됐던 게임이니까 한국도 잘 될 거다 그 정도밖에 없었는데 저는 조금 더 이제 얹어서 제가 이건 리포트를 봐주시면 나오긴 하지만 그 스트리밍 트위치라고 하는 인터넷 방송 플랫폼 네, 제가 네. 거의 맨날 보는 건데 여기에 게임 이름별로 스트리밍 순위를 가져왔는데 네. 이게 상위 20개 게임 안에 우마무스메가 작년 2월 달에 일본에 출시가 되었을 때 그 한 달 동안 순위에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보통 모바일 게임은 이 스트리밍 순위에 잘 안 올라갑니다. 왜냐면 우리가 보통 스트리밍 화면을 볼 때 요 네모난 요런 그쵸. 직사각형 화면으로 보는데 여기 화면에 맞는 게 PC 게임, 콘솔 게임이고 네. 모바일 게임은 세로 화면이다 보니까 방송이 되게 불편한데 그래서 모바일 게임이 요런 게임 카테고리 순위에 들어가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그 순위에도 봐주시게 되면은 탑2A 안에서 모바일 게임 우마무스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네요. 진짜 하나밖에 없네. 네.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도 이게 한국어로 된 버전이 아니라 이때 일본에만 출시가 되었던 거다 보니까 일본어 버전을 아예 무해 접속. 그러니까 진짜요? VPN으로 들어가서 하는 유저들만으로 이 정도 트래픽이 나왔던 거다 보니까 저는 이 게임에 대한 기본적인 팬덤이 구축이 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런 것들이 숫자로 본다면은 사전 예약한 지 한 2주 만에 100만 명이 달성이 됐는데 그 숫자가 이 팬덤의 숫자를 증명해 주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여기 지갑을 장전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기 중이다라고 보고 있어서 네. 전 좋은 농구를 하나 더 얹어드리는 느낌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최강식 위원님 오셨을 때도 리포트로 보는 거랑 네. 실제 듣는 거랑 되게 좀 차이가 네. 있었는데 카카오 게임즈야말로 완전 그렇네요. 이 종목을 왜 탑픽으로 미시지라고 솔직히 생각했거든요. 다시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매우 좋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우마무스메 같은 경우에는 네. 개발을 카카오 게임즈가 한 게 네네네. 아니라 일본 개발사가 한 걸 가져오는 거다 보니까 네네, 그렇죠. 공헌이익률이 조금 낮습니다. 네네. 한 20% 정도로 봐주시면 되는데 20% 같은 경우 보통 이제 공헌이익률 모바일 게임 따질 때 앱마켓에 이제 결제되는 거 30%를 떼줘야 되고 그 다음에 개발사한테도 35% 떼줘야 되고 마케팅비 쓰는 것도 떼줘야 되는데 카카오 게임즈가 보통 매출 대비 마케팅비 한 10% 가져가서 그것도 마케팅을 좀 세게 하는 것 같아서 한 15%를 생각을 한다면은 한 20% 정도 마진율이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어서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사실 보통 좋게 보는 사람들이 일매출 기준으로 10억 원을 보는데 네. 그럼 이제 20일에 출시가 되는 거다 보니까 하반기 옮기기요 그러면 180일 그럼 매출 1,800억 원에다가 마진을 20% 적용하면 360억 원인 네네. 건데 네. 카카오 게임즈 이익 레벨이 제가 보는 게 영업이익 5천억 원이다 보니까 사실 큰 기여를 레벨은 엄청 많이 큰 하지 레벨은 않습니다.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저는 이런 것들을 실패도 타격이 안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네네. 어쨌거나 핵심은 올인의 대만 버전이 이제 2분기에 기여가 되는데 요거를 토대로 저는 영업이익 1,000억 원 정도가 올라온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게 놓고 본다면은 지금 컨텐츠에서 이걸 다 반영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것도 있고 플러스 알파도 시작이. 있고 네.
제가 이제 제 개인 주말에 방송할 때 네. NC소프트 이런 게 지금 12년 평균선 정도로 많이 빠져 있다. 네. 뭐 10년 만에 거의 제일 싸게 살 수 있는 주가 레벨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서 저도 조금 사본 건데 네.